안녕하십니까. 유익 아카데미 2020 뉴 정보 처리 기사 필기 이론 강의 시간입니다. 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2장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트워크 정보통신 관련된 기초 기술에 대한 이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다른 이 기기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하여서 시켜놓은 표준을 만들어 놓은 통신 규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콜은 이제 서로 다른 기기들 간에 통신을 할 때에 서로 약속해 놓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데이터를 교환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는 이제 당연히 구문, 이제 신텍스,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형식, 부호와 신호 레벨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미, 시멘틱스, 두 기기 간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송을 위한 협조사항, 그 다음 오류 관리 등은 제어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시멘틱 부분은 정확한 정보 전송을 위해서 제어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 시간, 두 기기 간의 통신 속도, 메시지 순서 제어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규약으로서의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는 구문, 의미,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문은 데이터의 형식, 부호와 신호 레벨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의미 부분은 이제 정확한 정보 전송을 위해서 제어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타임은 송신 속도, 메시지 순서 제어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의 기능을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주소 지정 기능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순서 지정, 시퀀싱, 데이터의 단위에 전송될 때 보내지는 순서를 명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순서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 이런 것들에 대한 순서 지정이 있고요. 단편화와 재조합, 그래서 두 엔티티 사이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프로토콜의 경우에 대부분의 같은 크기의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여 전송하는 것. 이게 이제 데이터를 뭐 패킷으로 쪼개든 뭐 세그먼트로 하든 어쨌든 간에 그 데이터 블록을 단편화하고 재조합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제어. 그래서 수신축 엔티티에서 송신자로부터 받은 데이터의 양이나 속도를 제어하는 것. 스탑 웨이트, 슬라이딩 윈도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결 제어. 연결 지향형 데이터 전송에서 연결 설정, 데이터 전송, 연결 해제 이런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캡슐화, 그래서 뭐 SDU, PCI 이렇게 보고 오류 제어, 동기화, 멀티플래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 용어가 뭘 뜻하는 건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류 제어는 당연히 이제 어떤 비트에 또는 전송한 데이터에 오류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기법이고요. 동기화는 이제 두 엔티티 간의 데이터 전송할 때 뭐 타임역 값이라든가 윈도우 크기 이런 어떤 데이터의 싱크를 맞춰주는 것이 동기화죠. 멀티플렉싱은 하나의 통신 성너에 여러 시스템의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도록 멀티플렉싱 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 쓰는 네트워킹 방식은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네트워킹이죠. 그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전 세계 많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들이 연결된 광범위한 컴퓨터 통신망입니다.
인터넷은 이제 맨 처음에 군사 목적으로 시작됐고 인터넷은 유닉스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고유한 IP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브릿지, 라우터, 뭐 게이트웨이 이런 장비들을 씁니다.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하고요. 백본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 다른 네트워크 또는 같은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중추적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로서 보통 인터넷의 주가 되는 기관망을 말합니다. 백본망 이런 게 이제 기관망을 말하는 것이고요. IP 주소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숫자 8비트로 해서 네 부분으로 구성된 총 32비트로 구성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 자원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한 주소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IP 주소라는 게 이렇게 클래스로 이렇게 A 클래스, B 클래스, 이렇게 C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로 나누고요. 그 클래스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8비트가 네 부분을 해서 32비트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가 32비트를 8비트 단위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A 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묶으면 B 클래스, 세 개를 묶으면 C 클래스 이렇게 되는 거죠. D하고 D는 이제 멀티캐스트용, 그 다음에 E는 뭐 실험용 장래 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뭐 세 개 C 클래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보통은 이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가 하는 역할은 대부분 이제 요거가 서브넷 마스크 역할을 해줘요. 서브넷 마스크.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게 이제 오타인데 요거 이 그림이라 좀 그러네요. 이게 25가 0이 아니고 25고요. 여기도 00이 아니라 25, 25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서브넷 마스크로 이렇게 25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A 클래스 부분이 서브네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할당된 네트워크 주소를 다시 여러 개의 작은 네트워크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8비트 단위로 해서 서브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여기 IP 주소 이 앞에 8비트가 같은 값으로 돼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서브 네트워킹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으로. 그리고 나머지 여기 뒤에 부분은 이제 호스트로 각각의 PC마다 다 다르게 지정되는 값들이죠. 예를 들어서 16비트로 이렇게 묶게 되면 요 16비트만큼 주소 범위에 만큼 그룹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브 네트워킹을. 그래서 서브 네트워킹 개수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비트로 하면 서브 네트워킹을 이제 몇 개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255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6비트니까 또 255 곱하기 255만큼 또 할 수 있고요. 요거는 24비트로 하게 되니까 또 요만큼의 서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이제 각각의 그 서브 네트워크이라는 것은 이 서브 네트워크 이렇게 묶어서 그 안에 이제 또 여러 개 PC들이 또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브넷의 서브넷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에 따라서 A 클래스로 묶느냐, B 클래스로 묶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A 클래스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서브 네트워크 개수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4바이트 IP 주소 중에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를 구분하기 위한 비트예요. 서브넷 마스크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주소고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자른 게 B 클래스는 이제 이렇게 자르고요. 두 개로 앞에 두 개, 앞에 16비트, 그 다음에 C 클래스는 24비트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서브넷으로 이렇게 묶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넷으로 묶게 되면 이게 호스트가 그냥 PC가 그룹되어 있는 PC가 이렇게 적으면 보통 이렇게 C 클래스로 많이 잡고요. 뭐 100대라든가 뭐 보통 뭐 이게 이제 호스트가 여기 256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54개 정도 쓰거든요. 호스트 하나에. 여기 하나의 그룹이. 그러니까 4비트로 여기 8비트 하나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뭐 보통 한 250대 이하다. 그러면 보통 C클래스로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메인 네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숫자로 된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고유한 IP 주소로 매핑하는데 쓰는데 이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IP 주소를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접속할 때 어떤 서비스로 서버 단위로 서버에다가 접속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할 때는 보통 이제 도메인 네임 뭐 그래서 www.신화공.co.kr 뭐 이런 식으로 이 어떤 도메인 네임의 주소를 매핑해서 변환해서 우리가 접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서버에 접근을 할 때에 IP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도메인으로 접근하게 되면 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쉽겠죠. 인식이 접근성 인지하기가 좋겠죠. 앞에 www 부분이 이렇게 점으로 쪼개는데 요거는 이제 호스트 컴퓨터의 이름이고 중간에 이제 있는 두 번째 있는 건 소속 기관의 이름. 그다음에 CO는 소속 기관의 종류. 그래서 이게 뭐 회사냐, 컴이냐, 뭐 이렇게 컴도 쓰긴 하는데 아니면 AC 그러면 학교다, 아카데미다, 뭐 이런 구분인 거죠. KR은 이제 소속 국가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서 표시를 해줍니다. 인터넷은 이제 할 때 우리가 이제 IP는 IPv4가 있고요, V6가 있어요. V6는 사실 요즘 사용도 일부 하는데 보통 V4하고 같이 병행해서 씁니다. 이게 이제 IPv4를 주로 많이 쓰고요. 그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앞에 이제 우리가 비트를 보셨잖아요. IPv4는 32비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8비트짜리를 4개 단위로 4개로 구성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43억 개의 주소밖에 못 쓴다 이거죠. 그래서 더 쓰고 싶으니 무한대로 쓰기 위해서 IPv6를 만들게 된 거예요. 128비트로 돼 있고요. 전송 속도가 빠르고 보안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보안 어떤 특징 같은 것도 같이 IPsek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IPv4는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확장 기능으로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비트 수가 커가지고 무한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IPv6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IPv4와 호환성이 이제 있고요. 트래픽 클래스라든가 플로우 레벨이라든가 등급별, 뭐 서비스별 이런 패킷을 구분할 수 있어서 품질 보장이 이용이 됩니다. 트래픽 클래스라는 거는 이제 뭐 IPv6의 패킷 클래스나 우선순위 등을 나타내는 거고요. 플로우 레벨은 네트워크상의 패킷의 흐름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IPv6의 구성은 16비트를 8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28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IPv4하고 다르게 16진수로 표현합니다. IPv4는 10진수로 표현하죠.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6비트 단위로 8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6비트를 16진수로 표현해서 짧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콜론으로 구분하는 게 다르고요. IPv4는 콤마로 이 점으로 구분하죠. 근데 이제 IPv6는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접두어, 서브넷 ID, 인터페이스 ID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뭐 IPv6의 3가지 주소 이용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캐스트, 뭐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이렇게 있어요. 유니캐스트는 그냥 1대1 통신 하는 거고요. 멀티캐스트는 1대1 다통신. 애니캐스트는 이제 1대1 통신인데 가까이 있는 단위 수신자와 통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OSI 참조 모델, 아주 고전적인 그런 어떤 그 아이템인데 키워드고요.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서 다른 시스템 간의 오픈 시스템 간의 이제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ISO에서 제안한 통신 규약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모델로 해서 이제 TCP/IP도 나오고 다른 이제
통신 규약도 나오는 건데 이제 대부분 OSI 레벨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개방형 시스템 간의 데이터 통신할 때 필요한 장비라든가 처리 단계를 7단계로 표준화한 거예요. 그래서 1, 3계층은 하위 계층. 그래서 여기는 하위 계층. 그 다음에 여기 4, 5, 6, 7은 상위 계층. 이렇게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뭐 외워두시면 좋죠. 이거 뭐 영어로 외워도 되고요. 보통 앞자 따서 그냥 외우는 물대내 전세표용, 물대내 전세표용, 물대내 전세표응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좋죠. 그래서 물리계층은 이제 보시면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제일 밑에 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이고 전자적인 기능적인 절차 특성을 가진 규칙을 정의한다.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하드웨어, 그러니까 통신 장비 간의 어떤 그러니까 랜이라고 그러면 랜 카드 간의 어떤 통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 단위로 프로토콜의 데이터 전송도 단위가 비트예요. 그래서 중간에 연결되는 장비는 리피터와 허브 이런 걸 씁니다. 허브는 잘 아시죠? 보통 두 개의 어떤 한 개 선, 외부 선에 연결해서 두 개의 장비를 연결해서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IP를 공유하게 해주는 그런 장비 많이 쓰죠. 허브.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는 이제 흐름 제어, 프레임 동기화, 오류 제어, 순서 제어 이런 어떤 제어 역할을 해주는 거. 프레임 단위로 하고요. 랜 카드, 뭐 브릿지, 스위치 이런 것들 씁니다. 네트워크는 이제 경로 설정 해주는 거고요. 네트워크는 라우터를 쓰고 패킷 단위로 전송을 합니다. 요거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화하고 그 다음에 계층하고 장비하고 요거 다 매칭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 계층은 이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비트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피터라는 것이 뭐예요? 리피터라는 건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가 왜곡되거나 감쇄되거나 하는 것을 복원해주는 그런 게 리피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링크는 이제 어떤 데이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랜 카드나 브릿지나 스위치를 쓰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프레임 단위예요.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데이터의 흐름 부분을 이렇게 일부분 이렇게 자른 건데 그 흐름에 자른 건데 여기에 제어 정보를 갖고 있는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이제 경로 설정해 주는 거죠. 위치, 주소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소값을 갖고 있는 것이 패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트에다가 제어 정보를 포함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비트에다가 제어 정보를 포함하면 프레임이 되는 것이고 프레임에다가 뭐예요? IP 주소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플러스되면 패킷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트에다가 제어 정보가 플러스되면 프레임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IP 주소가 포함되면 패킷이 되는 거고 패킷에다가 이게 종단 시스템 간의 투명한 전송을 위해서 쓰는 게 이제 전송 계층인데 이걸 세그먼트라고 해요. 이거는 이건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와 컴퓨터. 그러니까 여기 상위 계층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하위 계층하고 상위 계층을 구분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하위 계층은 이제 실제 컴퓨터 내부에 한 컴퓨터 내부의 어떤 하드웨어를 논리적으로 구분 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컴퓨터 P2P 그러니까 P2P라고 그러죠. 보통 P2P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연결할 때 쓰는 요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단에 동작되는
논리적인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래 하위는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의 내부적인 논리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위 부분은 통신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논리적인 구분이다. 논리 구분이다. 이렇게. 왜 논리 구분이라고 썼냐면 이게 실제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 구분했을 뿐인 건데, 이 부분은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파트고, 이 부분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통신에 대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구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통신할 때 패키까지가 하드웨어로 전송될 때, 그러니까 비트 단위, 여기까지는 다 사실 비트로 전송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에다가 제어 정보가 들어갔느냐 하면 프레임이 되는 거고, IP 주소가까지 포함하면 했을 때는 패키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그먼트는 뭐냐?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 차원에서의 응용 소프트웨어 부분에서의 단대단 접근,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러니까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접근을 할 때 전송되는 부분들까지 고려한 단위예요. 세그먼트는. 그래서 이 TCP와 UDP의 표준이 되는 게 전송 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그먼트는 여기 패킷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비트 단위고, 이 세그먼트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하드웨어가 인식하는,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네트워크 통신 장치가 인식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서 실제 이제 인식하는 거는 메시지. 우리가 이건 사용자가 인식하는 그 단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션, 표현, 응용 계층은, 세션은 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통신 수신 간에 이제 대화 제어, 동기점 제어, 데이터 복구 이런 것들 하고요. 표현은 이제 코드 변환, 암호화 이런 것들. 응용은 이제 실제 사용자가 접근해서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 파트입니다. 그다음에 TCP/IP가 있는데요. TCP/IP는 이제 아까 전송 계층에 해당되는 거고, IP는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OSI하고 비교돼 있잖아요. 응용 표현 세션 계층은 응용 계층으로 보고요. TCP/IP에서 전송 계층은 이제 전송 계층과 맞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TCP/IP에서는 인터넷 계층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하고 물리 계층은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이렇게 네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TCP/IP에서는. 여기서 TCP/IP에서 볼 때는 인터넷에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이에요. 인터넷망에서 쓰는 데이터 통신의 표준 프로토콜이다. TCP/IP가. TCP는 이제 신뢰성 있는 연결형 서비스를 말하는 거 할 때 의미가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패킷의 다중화, 그 다음에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이런 역할을 합니다. TCP/IP는 약간 흐름 제어하니까 약간 아까 했던 그 데이터 링크와에서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사실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단대단 통신할 때 쓰는 전송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대단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간에 연결되는 차원에서의 그 통신 응용 소프트웨어 차원에서의 데이터 통신할 때 TCP/IP는 컴퓨터와 컴퓨터가 실제 컴퓨터 안에서, 이 단대단 컴퓨터 안에서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응용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이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통신하는 것까지, 통신 이쪽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로 전송이 데이터가 주고받을 때까지 고려해서의 어떤 패킷의 다중화,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데이터 링크하고는 좀 다릅니다. 데이터 링크는 하드웨어 차원에서의 데이터 송수하는 거에 대한 물리적인, 정기적인, 전자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런 어떤 제어를 오류 제어나 흐름 제어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TCP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제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제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적인 제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팀 전송 기능 제공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TCP에 영향받는 것이 이제 우리가 IP 주소 말고 옆에다 IP 주소에다가 AAA 뭐 아니 뭐 IP 주소를 써볼게요. IP 주소가 보통 뭐 128.1, 126. 뭐 1.50 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여기다 땡땡 치고 뭐에다 333 뭐 이런 식으로 포트 번호를 써요. 이 포트가 요거와 관련돼 있어요. TCP하고. 그 다음에 IP는 이제 데이터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비연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IP는 사실 이제 비연결형 서비스예요. 꼭 연결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TCP는 연결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대단 연결이 된 세션이 연결된 세션이 그러니까 통신 세션이 연결된 서로 A와 B와의 단대단 컴퓨터가 연결됐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의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하는 거를 할 때에 뭐 순서 제어도 하고 오류 제어도 하는 거. 그게 그런 프로토콜이 TCP고요. IP는 연결돼 있지 않은 걸 전제로 해서 연결돼 있지 않더라도 비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패킷 전송이라든가 주소 지정이라든가 경로 설정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PC와 연결이 꼭 되어 있는 거를 고려하는 것이 뭐 당연히 연결된 상태에서 뭐 IP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IP는 그 어떤 프로토콜의 역할 자체가 꼭 단대단 컴퓨터가 연결되는 것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패킷이 전송되는 어떤 경로라든가 그 주소 어떤 특정 IP에 주소를 지정한다든가 경로를 선택하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그러니까 단대단까지 확정된 어떤 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중간 과정 A와 B 컴퓨터 간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 TCP는 이 A, B 간의 데이터 통신하는 거를 확립해서 전송하는 거에 대한 제어를 하고 하는 거에 의미가 있고요. 이 IP는 A와 B PC가 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요 중간에 이 중간에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돼서 전송하느냐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래서 연결형 통신은 이제 송수신 측 간의 논리적인 연결 후에 데이터 전송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연결 통신은 송신 측 간의 논리적인 연결이 없이 데이터 독립적으로 전송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꼭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아까 이제 뭐 1대1 통신 유니캐스트를 하는 거가 아니라 뭐 멀티캐스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기능에서 이제 응용 계층에는 뭐 당연히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쓰는 데이터 송신 뭐 텔넷이라든가 FTP 이런 것들이 실제 통신에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고요. 그 응용 계층에서 동작을 하고 전송 계층은 TCP와 UDP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뢰성 있는 통신에 쓰는 프로토콜이고 인터넷 통신은 당연히 이제 주소 지정이라든가 경로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쓰는 IP라든가 ICMP라든가 IGMP라든가 ARP라든가 RRARP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은 뭐 이더넷 IEEE 802, HDLC X.25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TCP/IP에서 쓰는 응용 계층의 주요 프로토콜은 FTP는 이제 파일을 전송하는 그런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고요. SMTP는 우리가 이메일 쓰시잖아요. 그 전자우편을 교환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텔넷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 간에 접속해서 다른 컴퓨터를 내 컴퓨터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가상의 터미널 기능 역할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통신 소프트웨어고 SNMP는 이제 뭐 TCP/IP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나 라우터나 허브 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통신 규약이고요. DNS는 이제 도메인 네임을 IP로 매핑해 주는 그러니까 IP와 도메인 주소 간에 연결해 주는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HTTP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월드와이드 웹 HTML 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HTTP는 기본적으로 웹 기반, 웹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죠. TCP는 이제 양방향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회선 방식이고 고정 경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A와 A 컴퓨터와 B 컴퓨터 간의 단대단 연결을 가상회선이라도 연결을 가상회선이죠. 결국 안에서 경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인터넷망을 통해서 막 연결된다 그러면 어떤 경로로 갈지는 몰라요. 물리적으로는. 근데 이제 가상 경로로 경로를 설정해서 고정 경로로 해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전송하는 것이 프로토콜이 TCP입니다. 가상회선 연결 형태를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스트림 위주의 전달, 패킷 단위로 전송합니다. 신뢰성 있는 경로 확립 메시지 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UDP는 이제 전송 계층에서 하는 거긴 하는데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그램 방식이고 고정 경로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유니캐스트가 아니라 멀티캐스팅 형태로 뭐 한다든가 데이터를 이렇게 뭐 스트리밍 형태로 이렇게 뿌려준다든가 이럴 때 그러니까 특정 A 컴퓨터가 B 컴퓨터가 확정돼서 이렇게 고정해서 데이터를 경로를 설정해서 딱 전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래서 우리가 스트리밍 방식의 뭐 어떤 서버에서 그냥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뭐 멀티캐스팅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뭐 동영상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연결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오버헤드가 적고 실시간 전송이 유리하고 신뢰성보다는 속도가 중요하고 뭐 RTCP 뭐 이런 것도 리얼타임 이런 것도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계층의 주요 프로토콜은 이제 IP가 있고요. 이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소 지정, 경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비연결형 데이터그램 방식입니다. 신뢰성 보장을 하지 않고요. ICMP는 이제 인터넷 컨트롤 이제 메시징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IP와 조합해서 통신 중에 발생하는 오류와 처리, 전송 경로 변경 등을 제어 메시지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IGMP는 이제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호스트나 라우터 사이의 멀티캐스트 그룹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ARP는 이제 IP 주소를 호스트와 연결된 네트워크 접속 장치의 물리적인 주소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보면은 네트워크 카드가 있어요. 네트워크 카드가 공장에서 지정할 때 공장에서 생산될 때 지정된 주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물리 주소인데 여기 이제 맥 주소라고 해요. 맥. 그래서 맥 주소라고 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인 주소고요. 요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IP 주소로 우리가 변환해서 이제 인식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변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쓰는 게 ARP고요. 반대로 이제 물리적인 주소를 이제 IP로 바꾸는 거는 물리적인 거를 IP로 바꾸는 거는 RARP. 그러니까 ARP는 IP를 물리적으로 맥 주소로 바꾸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요거는 당연히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NAC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카드 뭐 이런 데서 네트워크 카드 뭐 랜카드나 이런 데서 랜카드 이런 데 기능이 다 있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SS 계층에는 뭐 이더넷 네트워크 뭐 인터넷 형태의 어떤 프로토콜을 가진 TCP/IP라는 프로토콜 형태의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는 건 물리 계층을 말하는 거거든요. OSI 7레이어로 본다 그러면 데이터 링크하고 물리 계층 두 계층, 1, 2계층을 합친 거죠. 거기에서 쓰는 주요 프로토콜은 이더넷이 있어요. IEEE 802.3 보통 우리 랜망 있잖아요. 그거 쓰는 게 CSMA CD 방식으로 충돌 방지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IEEE 802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랜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뭐 무선 통신이라든가 인터넷 무선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802. 뭐 11, 뭐 A 뭐 이렇게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CP/IP 프로토콜을 하기 위한 물리적인 어떤 계층 프로토콜이죠. 뭐 HDRC라는 것도 있고요. 뭐 B2E제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이고 X.25, 뭐 RS232C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건 요 이더넷 요걸 많이 쓰죠. 자, 네트워크 관련 장비
파트를 설명드리고 이제 네트워크 파트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물리 계층에서 세븐 레이어에서 OSI 세븐 레이어에서 물리 계층 부분에 있어가지고 리피터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송되는 신호가 전송 선로의 특성 및 외부 충격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원래 물리적 어떤 전기적인 신호나 이런 것들이 왜곡되거나 약해질 경우에 신호 형태를 재생해서 다시 전송해주는 역할, 리피트, 복구를 해주는 리피트, 복구해주는 거죠. 반복해서. 그래서 신호가 이제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해지는 부분을 다시 강화해서 증폭시켜서 신호를 정상화해 주는 거죠. 복구해 주는 거죠. 물리계층에서 쓰는 장비고요. 허브는 이제 리피터와 같이 쓰는데 물리계층에서 이제 쓰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줘 한 회선에다 각 회선에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러니까 뭐 선을 이렇게 허브를 통해서 한 선이 들어오는데 여러 개 PC에 연결해서 하나의 IP로 매핑해주는 하나의 전송 선로로 연결해주는 다양한 물리적인 장비들을 하나의 장비로 연결해주는 것이 허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스위칭 허브 뭐 이런 것도 다 스위치도 다 허브의 역할을 해줘요. 보통은. 그 다음에 브릿지는 이제 랜과 랜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랜 안에 이제 컴퓨터 그룹을 연결해주는 몇 계층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브릿지는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브릿지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이쪽에 그 아까 IP 할 때 IP의 네트워크 그룹 있잖아요. 네트워크 그룹 했었잖아요. 네트워크 그 마스킹해서 네트워크 주소를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A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B 네트워크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서로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줍니다. 보통은 요즘은 이제 브릿지를 잘 안 쓰고요. 요즘은 이제 뭐 스위치로 다 해결합니다. 스위치로 다 해결하죠. 브릿지와 같은 랜과 랜을 연결해주는 더 큰 랜을 만드는 장치. 그래서 스위치를 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층층별로 이게 1층 뭐 예를 들어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 안에 층층별로 여기다 스위치를 두고요. 스위치 장비를 두고 여기에 컴퓨터를 여러 개를 막 이렇게 연결을 하죠. 컴퓨터를 여러 개 연결해서 이 층층별로 층 간의 어떤 통신을 할 때는 스위치와 스위치로 연결해서 통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우터는 보통 이제 랜이 이 랜과 랜을 연결하는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라우터는 이제 보통 다른 네트워크망과의 연결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우터는 어떤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는 그냥 스위치 연결만 해주는 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기능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로 설정해주는 거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경로를 설정해준다는 얘기는 먼 거리에 있는 어떤 웹 WAN이라고 하죠.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원거리에 있는 그런 컴퓨터와 연결을 해줄 때 경로 설정이나 이런 걸 해주는 랜과 랜 연결하는 것도 쓸 수 있지만 뭐 웬하고 랜하고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 서로 다른 랜과 웬 원거리에 있는 네트워크망과 연결해 줄 때 라우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이제 다른 이기종 간의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때 쓰는 거예요. 게이트웨이는.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보통 이제 A 네트워크와 B 네트워크 완전히 이건 원거리에 있는 것만 연결해 주는 기능 해주는 거예요. 게이트웨이는. 그래서 세션 표현, 응용 계층 간에 연결을 하고 데이터 형식 변환, 주소 변환, 프로토콜 변환 등을 수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네트워크까지 설명을 다 마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소프트웨어 응용 기초기술 네트워크 파트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